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했습니다. KF-21 보람의 블로가이 전투용 적하 체계 개발 착수로부터 11년, 첫 시험 평가로부터 5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3일 전인 3월 25일 경남 사천의 하늘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양산 1호기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5년 전 선언한 약속이 실제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고식으로부터 단 20일 뒤인 4월 15일 양산 1호기는 사천제 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의 속도에 경탄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시제기 6대, 비행시험 1600여 회, 1만 3천여 개의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한 전투기. 단순한 양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출발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총성 없는 계약서가 오가고 정체불명의 매체가 가짜 정보를 흘리며 수십조 원의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글로벌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실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양산이 시작된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의 심장은 아직 대한민국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이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맡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1조 1794억 원 규모로 80여 대를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엔진 한 대 가격만 300억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빌려온 심장에는 결정적 약점이 숨어 있었는데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느 나라에도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점을 노린 움직임이 2025년 6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의 자존심 롤스로이스를 앞세워 KF-21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을 정식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2026년 2월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노비에 다급해진 지휘가 한국 방위사업청에 직접 KF-21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을 역제안한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25년 전 퍼펙스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엔진 기업이 한국의 퇴짜를 맞은 이 장면, 그 자체가 한국 방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지휘와 프레덴 휘튼이라는 두 미국 거인에게 늘 밀려온 처지이기 때문인데요. 롤스로이스의 생존 전략은 언제나 해외 파트너와의 리스크 쉐어링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었습니다. KF-21 군용 엔진을 발판 삼아향 후 인수 항공기 시장까지 함께 진출하겠다는 영국의 100년 그림이었습니다. 지의 다급한 역제안은 바로 이 영국의 행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영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KF-21 개발, 양산 예산을 기존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KF-21 전용 미사일 엔진 개발 사업도 새롭게 신설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산화율 약 40% 수준인 KF-21 엔진을 완전 국산화된 첨단 항공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대 중후반 1만 5천 lbf 이상급 완전 국산 항공 엔진의 KF-21 장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단일 해외 업체의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 IP를 한국이 보유하되 여러 업체와 부품 단위로 협력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국내 역량은 충분한 것일까요? 적나라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제트 엔진을 다뤄본 전문가 집단의 규모는 반도체 분야 엔지니어 수십만 명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느 한 기업의 단독 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 주도 원팀 체제가 사실상 유일한 답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압도적인 항공기 시험 평가 노하우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천 일의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고온 합금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으로 돌립니다. 2026년 4월 29일 폴란드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UAE에 이어 인도마저 라팔 F-5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면서 프랑스가 약 50억 유로 규모의 개발비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는데요. UAE가 먼저 손을 뗀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상을 훨씬 초과한 개발비, 그리고 소스 코드 이전 거부였습니다. 라팔에는 다른 전투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셈파 초음속 핵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현재 세계 유일의 전술 핵 전투기라는 사실입니다. 무장 통합 소스 코드를 수출국에 넘기는 순간 프랑스의 핵 전략 정보가 통째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줄 수 없었고 UAE는 등을 돌렸는데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KF-21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2026년 4월 한국과 UAE는 KF-21을 중심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풀패키지 수출 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루트에 본사를 둔 정체불명의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가 KF-21 역시 소스 코드 이전 문제로 UAE 수출이 무산됐다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었는데요. 영문 매체임에도 해당 기사는 영어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주소를 추적하니 가정집 서버 관리 업체에 등록된 곳이었고 취재원의 실체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적 자본이 걸린 전의 전쟁이 만들어낸 정보 공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프랑스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KF-21은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중동 고객들이 요구하는 자국산 미사일 통합 작업에 응할 여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F-15, F-16, F-35를 도입할 때 미국에 그토록 원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던 것, 바로 그 기술 이전을 한국은 KF-21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UAE는 독자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들을 KF-21에 통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한국은 흔쾌히 응했는데요. 이것이 한국이 라팔을 이긴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라팔 F-5가 내세운 5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은 진실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5세대 스텔스를 구현하려면 카나드를 제거하고 무기를 동체 내부에 수납해야 하는데 동체를 반으로 잘라 늘려야 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새로 만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규모입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내부 무장창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는데요. 두 개로 나뉜 수직 꼬리 날개의 기울어진 각도, F-22와 F-35를 연상시키는 기체 형상 모두가 미래의 본격 스텔스화를 위한 포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든든한 큰손 폴란드입니다. 2026년 초 폴란드 군비청과 K는 FA-50PL 납품 일정을 최종 조정했습니다. 당초 2025년 11월 예정이던 초도 인도는 약 1.5년이 밀려 2027년 중반으로 확정됐는데요. 폴란드가 요구한 미국 알테스의 팬텀 스트라이크 S 레이더와 AIM-120 암람 미사일의 수출 승인 절차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지연의 구조는 의미심장합니다. 국산 레이더 개발이 가시화되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산 부품의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국가 대항전은 이처럼 납품 일정 하나에서도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F-50펠의 성공적 납품은 KF-21의 폴란드 수출을 결정짓는 전초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무대인 것입니다. 2026년 현재 KF-21 블로가이의 연간 양산 물량은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출발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6년 우리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양산 돌입, UAE 22조 협상, 그리고 국산 엔진 개발 착수.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과 전략이 한 몸으로 묶인 종합 패키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30년간 그토록 원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세계에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약했던 시절, 우리는 조용한 구매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글로벌 방산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KF-21 보라매가 짊어진 무게는 전투기 한 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2026년 봄, 사천의 하늘에서 이미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